안녕하십니까. 진주시장 기호 1번 후보 갈상돈입니다. 저는 진주 초전동 들판에서 자라나서 도동초등학교, 대하중학교, 진주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 서울에 가서 한 30년 기자생활, 또 시사평론가, 문화체육관광부, 또 인권단체 대표, 노동운동, 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딴 뒤에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치학 강의를 해왔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지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왔습니다. 이번에 저의 그런 인생과 경험 또 자산을 들고 제 고향 진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런 어떤 우리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진주시장 후보에 출마했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걸 뭐 연수로 따지면 2년 정도 되죠. 근데 그 전에는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오랫동안 정치학을 연구하면서 학생들한테 정치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지, 정치가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오고 또 연구해온 기자 출신 정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낯익은데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라는 것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뭐 이유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져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을 불러일으킨 그 사건 이전에 2015년 7월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온갖 불법, 탈법 뭐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때 국정원의 불법 활동을 언급한 직후에 제가 담당하던 그 라디오 프로에서 도중 하차하게 되면서 뭐 생계가 사실 좀 곤란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사실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바른 정치, 또 세상을 뭐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 저는 사실은 그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연한데 갈등이라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일단 대표적으로 갈등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정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정치가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기 힘든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바르게 뭐 세상을 바르게 한다고 할 때는 정치 또는 정치 지도자, 정치의 힘이 아니면 나쁜 정치가 계속되면 삶이 더 나아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결국은 약자들이 행복한 걸 봄으로 해서 강자들이나 부자들이 동시에 만족감이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설득을 통하고 또 타협을 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너무 많아서 한 가지라고 잘라서 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주시정과 또 진주시장과 또 시민 간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이 자치단체장은 사실은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을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시정에 잘 반영해가지고 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 시장의 역할과 시민의 목소리, 요구가 전혀 맞지 않고 삐거덕거리고 해가지고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뭐 유동축제 갈등도 생기고 진주 민주주의도 파탄났다 그러고 의회와 또 진주시정, 시장 요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진주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오만한 거고요. 네. 진주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저를 좀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진주에서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6남매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나고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또 처갓집도 금산면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진주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어떻게 유일한 진주시장 후보입니다. 상대 후보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진주에 뿌리 박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진주를 잘 알고 못하고가 사실은 공부하면 금방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 아는 것은 정서적으로 진주의 정서를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배어서 살아왔느냐, 이게 저는 진주를 아는데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랐던 초전동 들판이나 농촌이 옛날에 도농복합이라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그냥 농촌 도시였습니다. 진주는. 지금은 뭐 도동 들판이 아파트 많이 들었었지만 그런 그 농촌이 한 7, 80%가 되던 시대에 살았고 도시화가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화가 정말 도시인, 농촌 사람들에게 다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함께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런 수도권 나가서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또 다양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다든지 인권단체 대표 역할을 했다든지 노동운동을 하면서 또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파업을 35일 동안 또 이끌어 봤다든지 또 학생들 정치학 가르치면서 도대체 정치가 무엇이고 어떤 정치를 향해 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지자체장을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훨씬 더 강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합당을 해가지고 됐는데 저는 진주에 내려와서 현재 진주시장 후보로 이 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2016년 정치해서 세상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예비 후보 한 달 10일인가요? 그거 달랑하고 그냥 상대 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눈물을 삼켰거든요. 좀 황당했습니다. 뭐냐면 새정치를 표방한 정당에서 후보 검증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 당은 사람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정당이다.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웃기는 정당이다. 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저 정당은 미래가 없다.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 달 반 있다가 탈당한 저만 국민의당 출신이라고 한다면 출신인데 이 지역에서 어쨌든 고군분투하면서 싸워서 정치적으로 재기한다고나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정당이다. 그건 굉장히 저는 분노를 했고 안철수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정당의 미래가 없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를 접었다. 그때 당시에 2년 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어느 권력이든지 이게 견제받지 못하면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엄청난 그 이권 거래가 있고 지역 기득권층들이 줄을 섭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당 합당 이후로 치면 30년이죠. 그 다음에 88년도 치면 30년인데 그 이전까지 자유당 계열 이승만 시대 이후로 보면 거의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사실은 진주에서는 정치 권력이 또는 경제 권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권력자와 경제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자와의 양자간이 결합돼 가지고 엄청난 그 이권 다툼이나 부패가 양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한정당의 독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금 10년간을 볼 때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들고 일어서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의사와 의견, 생각, 여론과는 정반대된 또는 그걸 무시하고 정치를 하는 바람에 시민의 분노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게 30년이 됐다. 또 길게 봐서 70년이 됐다 그러면 이런 반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정치에 대한 불만, 좌절, 어떻게 보면 분노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한을 풀어주자는 게 아니라 이 진주의 권력을 좀 균형을 맞춰서 서로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갖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낸 후보들이 전부 다 당선돼도 의회 과반밖에 안 됩니다. 과반이라도 돼야 의정을 견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진주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번까지 내도 1, 2번 다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로는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한테 줄 서는 그런 어떤 이 진주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서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만들어 놓은 폐해라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진주시장을 바꿔서 새로운 진주시장, 민주당 진주시장을 만들면 바꿔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또는 해 나가고 싶은 그런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하고 겹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진주는 무너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주 경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진주에서 먹고 사는 사람, 진짜 교육 공무원이나 그냥 일반 공무원 빼고는 장사 안 되고 시장 업도 안 되고 자영업도 안 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기업들도 없고 공공기관에 시험 치는 것도 어렵고 지방대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지역에서 취직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진주 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권력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위주로 정치를 해오는 바람에 실제로 80~90%의 먹고 살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제대로 삶을 펼쳐나가고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하는 그런 진주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속고만 살아온 거죠. 해준다고 그러면은 표를 찍었는데 실제로 표 찍으면 그거로 끝이고, 이런 어떤 무너진 진주 경제를 살리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주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 살리는데 이 과반수 의회 그리고 새로운 진주시장 해야 됩니다. 진주 자존심이 뭐가 무너졌냐? 우선 민주당 시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진주 자존심이 사는 겁니다. 왜? 과거의 보수는 저 보수도 아니거든요.
저 보수는 기득권 지키기고 잘못한 그 어떤 정책 과오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모르는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번 진주시장 교체는 그런 진주의 정치 권력을 바꾸는 것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좌우 보수 진보가 함께 두 날개로 날아가는 그런 건강한 진주의 어떤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주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고, 저희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진주시장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진주의 주인으로 들어서고, 그런 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진주 출신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어디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도록 자존심,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진주 문화예술이 무너졌다. 문화예술 관광도시라고는 하는데 진주 관광, 문화예술 다 죽었습니다. 이거 먹고 살 거리가 그거밖에 없다고도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진주 경제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관광 자원이 쇠퇴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진주 경제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기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교육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 국가로부터 퇴직하면 또 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70세, 80세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은 그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드려야 되고 장사 잘 되게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진주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살리는 공약은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센터를 갖다가 만들어서 시청 1층에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예컨대 창업에서부터 상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들을 다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1층에다가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영업 컨설팅 사업단을 꾸려서 자영업자들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그런 곳곳에 자영업자들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시 지원과 본인 부담 일부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 같으면은 왜 맛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맛이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전문 요리가로부터 영업 비밀을 전수받아서 장사 잘 되게 하는 그런 식의 한다든지, 또 그래서 영업 비밀 전수제도를 꾸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전통시장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시장에 그런 지붕을 덮는 문제, 그래서 전통시장 현대화를 하는 거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시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사람이 좀 북적거리게 해야 된다. 유통마트만 가는 그런 습관 관행을 좀 고치고, 진주시청 공무원부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논의를 해가지고 전통시장 찾아가서 저녁 먹기 또는 회식하기 이런 것들도 한다든지. 사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촛불 집회 이후에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내걸은 모토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또 시민이 어떤 그 국가, 지역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해서 내 삶은 또 내가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으로부터 사실 자존감을 얻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정으로부터 지금까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배제된 진주 민주주의, 진주 독재,
그로부터 명실상부한 시민이 주인이 돼서 시민이 시장이고 시장이 시민인, 그래서 시민과 시장이 대등한 관계에서 사실상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도시 함께 만들겠다. 그것으로부터 자존감을 얻겠다. 진주 시민 그 5,000명 청원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시고, 원래 정치라는 게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게 좋은 정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과는 좀 딴판으로 가는 게 있다 싶으면 시민들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거 좀 해주세요 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시장은 5,000명 넘었을 때 마땅히 대응하고 또 법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법 제정권을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진주 시립합창단이 해체됐죠. 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저기 어딘가요? 전통문화예술회관인가요? 전통문화회관? 이 가니까 우리 진주시 시립 오케스트라 간 예술 단원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했는데, 정말 진주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참으로 박하게 하고 있다. 뭐 있던 지원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죠.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 자신들이 사실 그 일을 함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지경입니다. 그걸 이제 시가 또 다 지원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은 공연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아주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기량을 관람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이 좀 부흥을 해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진주 상황으로는 문화예술도 지원도 안 되죠. 시민들의 관람도 별로 없죠. 무료는 좀 많습니다. 근데 유료화하는 순간 굉장히 그 관람객들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는 지원할 수 있는 거 많이 지원을 하겠다. 문화예술 천국이 되도록 해나가겠다. 보면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요즘은 또 문화 PD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무대 기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무대 기술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은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상시적인 문화예술 공연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높은 기량을 갖도록 독려를 하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좀 진주시가 문화예술로, 그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도록 진주시 서울에 광고판도 때려서 진주시로 뭐 관광 프로그램에 이달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거 적어놓고 진주시로 오십시오 이런 광고도 해드리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별성 있는 공약, 오늘 말씀드린 그 진주시민청원 5,000명 청원 제도도 아끼는 공약이고요. 또 요즘 출산, 그 보육, 육아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 돌보미 아카데미 이런 걸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좀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는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주어서 어르신들이 마치 친정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식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저는 혁신도시 시즌2 그 안에 있는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거. 제가 어제 개소식 하면서 1조 원대의 그 예산을 쏟아붓겠다. 임기 4년 동안 구도심을 살리는데 쏟아붓겠다. 그래서 그걸 뭐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원도심을 복원시켜서 그 길을 걷고 싶은 거리, 뭐 보고 싶은 거리, 뭐 공연 같은 거 말이죠. 또 사고 싶은 거리, 먹고 싶은 거리. 그러니까 먹거리 같은 것도 참 거기 맛깔스럽게 잘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영업비밀 전수제도를 통해서 음식 같은 것들도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구도심을 재생시키는 사업에 제가 김경수 도지사 후보한테도 눈 약속을 받아낸대요. 제가 1조 원 쏟아붓겠습니다. 이 김경수 도지사 후보 빽 믿고 정부로부터 그렇게 구도심 재생사업은 또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고 뽑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어떻게 보면 제가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를 임기 내에 완성하는 거.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은 충무공동 혁신도시를 완성시키고 구도심을 완전히 복원시켜 재생시켜서 상생의 그런 도시, 공존의 도시, 함께 번영하는 그런 진주시 균형 발전 이루는 거, 그게 제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그 답변이 가능한데요. 예. 원래 공짜였다가 유료화를 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다 반발합니다. 원래 세계 5대 촉지가 유료화라고 하는데 그 도시가 처음부터 무료화에서 유료화로 전환했는지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유료화였는지 그거는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좀 그거 확인되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차이는요. 돈 안 받다가 돈 받게 되면은 그건 100% 실패합니다. 일단은.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돈을 받을 때는 그 돈을 받는 만큼의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아, 돈 받을 만하다. 그리고 당신네들 돈 많이 썼구나. 이 정도면은 내가 돈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그게 유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시 유동축제는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이라는 거는요. 그 진주시가 그걸 점유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못 됩니다. 강은 시민의 것입니다.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 강에 유동 띄워놓고 가림막 해가지고 돈 받는다? 그 대동강 물장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유료화 공간 자체가 일단 틀렸다. 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 시민을 배제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거고요. 향후에 제가 아주 획기적인 콘텐츠를 공연 같은 것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획을 했다든지 할 때는 그건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그런 유동축제 정도는 그거는 유료화하는 것이 그건 부당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무료화를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른 어떤 그 재정 수입원을 통해서 충당하고 일단 3천억이 남았다고 이창희 시장께서 자랑을 하셨으니까 그 돈을 바탕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 향후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유동축제, 개천예술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공연에는 유료화를 도입하는 걸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병원을 이용해야 할 그 수혜자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근데 그 방식으로 과거에 그 진주의료원을 재개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을 공공병원을 설립한다고 할 때에
그걸 뭐 노인 전문 병원이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병원을 어디에다가 또 할 것인지, 부지 설립을 어디에다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또 따져봐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합의를 거쳐서 공공병원 설립을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좀 정말 수요가 좀 맞게, 과도한 적자가 나지 않게. 원래 공공병원은 조금 적자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 적자폭을 좀 줄인 상태에서 과거의 어떤 그 좀 진주어른 폐쇄를 또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의견도 좀 귀담아 들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시정된 상태로 공공병원이 설립돼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지켜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것이고, 공공기관들, 자치단체장, 국가는 우선 최저임금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그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민 우리 교통체계, 시내버스 노선 문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이 나게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로는 보면은 대중교통 수요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루 종일 제 아내와 버스를 타고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한 20, 30분 정도를 텅 빈 상태로 그 버스가 다니는 그런 상황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노선 구간을 잡아가지고 그 과도한 뭐 연료비를 들게 한다든지 운영비를 들게 한다든지 수입은 없는 상태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노선 재조정을 해가지고 시내버스도 좀 대중적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발생하도록 해서 과도한 적자가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또 이런 재정보조금을 부담할 때도 부담이 적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익이 얼마인지는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수익으로는 너무 보조금 부분이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법 지키자면 이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래서 자동차 이용객들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물 차이가, 인물 경쟁력에서 저는 압도할 수 있다. 상대 후보를 능가할 수 있다. 물론 그 상대 후보를 능가하려면 그만한 준비가 또 돼 있어야 되고, 많은 논리가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더 앞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정치 상황 자체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로서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구시대적인 그런 어떤 행태 속에서 정치를 진흙탕밭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민주당이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혁신 보수 혁신을 한다면 사실 민주당도 더 많은 어떤 그 질책을 받겠지만, 지금 저 하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주도 시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고, 과거에 그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에서 지금은 뭐 40대 60, 50대 50 팽팽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북관계, 평화
무드를 험담을 한다든지 훼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통해서 북핵 폐기로 가는 그런 이 대화 분위기를 정략적으로 본인들이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참 곤란하다. 남북관계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한반도 전체의 생존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도리인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게 잘못되게 할까, 남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은 평화시키고, 또 북미 관계, 북미 회담을 어떻게 하면은 그게 잘 되게 하지 못할까, 이런 거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도 매우 실망스러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주도 시민들이 민주당에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민주당은 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귀담아 듣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시민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치를 한다면, 저는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로 진주 대첩, 우리 김시민 장군의 그런 대첩에 맞먹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진주 시민 여러분, 사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칭 정치 신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롭다, 진주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 보입니다. 진주가 이 정체 상태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우리 진주 출신이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하면은 참 좋은 동네라고, 참 좋은 도시라고 했던 바로 그곳 진주를 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의 자존심을 더 높이고 진주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자면은 부족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진주를 떠맡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저에게 진주시장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해 주신다면 시민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더 경청하면서 소통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 중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진주, 행복도시 1위, 문화예술 관광도시 1위 그런 도시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꼭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